밑에 19페이지 맨 밑에 자, 1. 기본 가정 돼 있죠. 기본 가정. 자, 그 기본 가정은 뭐냐면은 자, 기본 거기는 가정. 그죠? 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 보면 또 기본 공준. 가정, 공준.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죠. 세 가지네.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그죠? 사기선다형으로 내면 이런 문제 또 그냥 깡 내면 아무 생각 없이 한 문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출제자도 돈 받고 하는 거. 가도. 그럼 좀 쉽게 출제 내고 싶죠, 그죠? 뭐 이런 거 세 가지 딱 나오면 이딱 좋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공준이 아닌 것은 요 세 개 딱 잡아놓고 엉뚱한 거 한 개 툭 집어넣으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회계의 기본 가정 공준의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우리 아는 거. 기업 실체의 가정 우리 아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기초 분기할 때 있죠. 자, 자본금 설명할 때 자, 여기가 회사, 기업, 여기에 사장, 투자자 얘들이는 별개의 관계다. 별개의 관계. 회계는 누구 입장이다? 회사 입장입니다. 회계는. 사장 입장 아닙니다. 그 사장이 출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사장이 돈 가져가죠. 회계 처리하고 가져야 됩니다. 안 하고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횡령은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횡령은. 자,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 사장은 별개의 관계야. 그걸 우리는 기업 실체의 공준이랍니다. 이 회사를 기업 실체라고 부릅니다. 기업 실체. 왜냐하면 왜 실체라고 부르냐면은 실제로 모양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실체가. 왜 그러냐면 회사 이러면 회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서울에. 그럼 서울이 어디? 뭐 건물이 기업이야? 건물은 기업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실체로 본다는 거죠. 하나의 실체로. 그 상법에서는 그래서 그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한 사람으로 친다 했죠. 한 사람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이라고. 법으로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 법인 한 사람으로. 굿모닝 명은 한 사람 법인으로. 울산직업전문가도 하나의 단체 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제 뭐냐면 개인이라고.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굿모닝은 법인 사업자. 자, 됐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장 별개의 관계야.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 아까 나온 거죠.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입니다. 그런데 불 꺼졌다. 뭐지? 이거죠, 그죠? 그러면 중단기업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불 꺼져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중단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 모든 기업은, 모든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보고해.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돼. 그러나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보고를 합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회계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기본 공준인데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의 기본 공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 자, 힘내고요. 벌써 몇 장 안 했는데 쓰러질라 하네. 파이팅! 예, 부담 없이 누르고 밑줄만 잘 꺼주세요. 자, 20페이지 메뉴에 발생주의 있죠? 예, 발생주의 밑줄. 자, 요거도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거는 저 뒤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발생주의의 단서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자, 우리 분개할 때, 자, 그레이 판류수에 자산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도 증가 감소, 자본도 증가 감소라는데 비용은 뭐라 했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게 발생주의 때문에.
요 발생주의는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죠? 발생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회계 처리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면서 그때 발생주의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밑줄만 꺼놓고요. 그 다음 그 질적 특성이 있죠. 질적 특성 밑줄을 쫙 꺼놓고 네모 쳐놓으세요. 질적 특성 4번에 네모 쳐놓고 그 질적 특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밑에 기억의 목적 적합성 보이죠? 목적 적합성 밑줄. 목적 적합성의 밑에 세 가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딱 묶어가지고 세 개 묶어놓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1페이지 메뉴에 신뢰성이 있죠. 예, 신뢰성 밑줄. 그 밑에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딱 묶어둡니다. 야, 세 개네. 요거 시험에 내기 딱 좋죠?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거예요. 항상 그래. 세 개짜리는 출제자 입장에서 막 내고 싶죠. 왜? 그래야 한 문제를 벗어나니까. 15문제 출제해야 되는데 한 문제 이런 거 등 내면 너무 마음 편해. 그죠? 자, 회계의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나눠집니다. 목적 적합성은 뭐냐?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라. 예를 들어서 경영자한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럼 경영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경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회계 보고를 받느냐? 이거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할까 말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장부 보고 내가 이거 계속 해 말어. 투자자는 내가 여기 투자해 말어. 채권자는 돈 빌려줘 말어. 이거죠. 거래처는 외상으로 팔어 말어. 요거 판단하는 거죠. 노동조합은 월급 올려 말어. 요거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죠? 의사결정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라. 그게 목적 적합성인데 그 밑에 하위 메뉴에 뭐가 있죠? 예측가치. 자, 회계 정보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비용과 수익은 과거입니다. 과거. 알죠? 비용과 수익. 손익계산서는 과거의 정보입니다. 이미 지난 거죠. 과거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자산부채자본은 현재와 미래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은 예를 들어서 딱 자산을 봤는데 기계장치가 갑자기 요번에 확 늘었어. 기계가. 그러면 새 기계 갖다 넣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제품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판매 계획에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많이 판매해서 그죠? 수익을 많이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새 기계 갖다 넣었다면 제품은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상품에 보니까 재고가 뭐가 이리 말이야. 와, 이거 절단인데? 그죠? 그런데 외상 매출 횟수는 잘 되고 있더라. 아, 그 천만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 정보를 보면은 1년치만 안 봅니다. 보통 회계 정보 보면 기본적으로 2년치. 그렇죠? 최하 기본적으로 2년치가 보고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단기, 정기 이래가지고 2020년 12월 30일. 어떤 경우는 전정기 2019년 12월 30일. 아, 1회 됐네? 1회 됐네? 1회 됐네. 그죠? 이걸 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오, 증가가 되었네? 오, 감소가 되었네? 요거 안에 또 들어가면 또 더 디테일하게 또 볼 수도 있죠. 자,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이 피드백이다. 이러면 피드백은 수정하는 거죠. 수정. 그렇죠? 수정.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재가공,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드백 가치죠. 피드백 가치는 수정 또는 정정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정보를 가공을 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피드백 가치다. 그러니까 예측 가치나 피드백 가치는 사실상 좀 비슷합니다. 적시성. 자, 적시성이 좀 어렵죠. 적시성이 이제 뭐냐면은 이 적시라는 뜻이 한자말로 뭐냐면 바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바로 본다는 거야. 그게 적시입니다. 적시.
이 적시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죠? 이 적시라면 엄청 적시. 자,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적시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회계를 손으로 할 때는 야 보고에 이러면 맨날 며칠 밤샘 해가지고 그죠? 줄 긋고 빨간색 줄 긋고 뭐 학계 내고 주판날 튕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보고하죠. 그럼 보면은 한 몇 분만 보면 땡. 근데 요즘은 자 보고해라. 보고할 거면 가서 클릭 해보면 됩니다. 자기가 클릭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까지 되냐면 클라우딩 시스템이 뭐냐면은 자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이메일 있죠. 이 이메일을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죠? 아무 때나 되죠. 아무 때나 됩니다. 그죠? 회사 출근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아이디 비번이 로그인만 되면은 가능하죠. 회사 그죠? PC에서도 가능하고 PC방 가가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거기 클라우딩 시스템이고 그 이메일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네이버에 그 어떤 하드 장치, 그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죠. 그죠? 어디서든지 아이디 비번만 로그인하면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다. 요즘은 회계가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럼 그 데이터가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프로그램을 안 깔아. 그냥 아이디 비번만 로그인 딱 해버리면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입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가 그 회사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갔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무 때나 들어갔어. 시공을 초월한다. 집에서도 가능하고. 그죠? 저 미국에 출장 갔는데 미국 출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 그런 뭐야? 적시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시성이 높아졌다. 이게 적시성입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이미 그 단어에 나와 있죠. 회계의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죠? 밑에 조건이 필요하다. 뭐 표현의 충실성,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주석이었죠. 그죠? 주석, 표시를 표현을 충실해줘라. 상대방이 이 회계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을 많이 해주는 수밖에 없죠. 설명을 많이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와야 돼. 누가 계산해도. 자, 우리가 결과치를 우리 회사에서 결과가 만들어졌죠. 근데 외부 감사가 왔어. 계산해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온다. 틀린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자, 그걸 검증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중립성이 있죠. 자, 이 회계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면 안 된다. 그죠? 어느 누구에게 유리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또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 중요성의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고민하죠. 그 대표적인 게 자산 처리할까? 비용 처리할까?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걸 했을 때 우리가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갖다가 높게 평가하느냐 또는 그냥 세금 적게 낼 것이냐 이 판단하는 거죠. 그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회계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면 안 된다. 이 신뢰성을 갖기 위한 세 가지. 자, 22페이지는 회계의 순환 과정 밑줄을 쫙 꺼놓고요. 예, 이거 기초 때 한 겁니다. 예. 그 가운데 그림 있죠? 회계상의 거래 밑줄. 반드시 시험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시험 딱 이래 내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의 거래란 자산부채 자본의 정감 변화가 발생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화재, 분실, 도난, 훼손, 파손, 그죠? 대손, 감가 이런 것들 회계상의 거래. 이런 게 왜 그럽니까?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 주문, 보관, 약속, 계약, 뭐 담보 제공 이런 거 돼 있죠. 이거 딱 그냥 대충 보면은 회계상의 거래처럼 딱 보입니다.
거래처럼 보이죠. 그러나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자산무채 자본의 정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됐고요. 맨 밑에 23페이지 넘어가서 거래의 판료수 나와 있죠? 예, 거래의 판료수를 다시 보면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지금 방금 차빈글을 읽었죠? 얘들은 반드시 차빈에 오는 것들이고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반드시 대변에 오는 것들입니다. 걔들은 반드시 대변에 와야 돼. 자, 만약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와 있다.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겁니다.